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이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는 전쟁과 갈등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대체로 온화하지만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국내 오염 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며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후 밤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해 금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4도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강렬한 단맛이 느껴지다가 시간에 따라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감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정말 달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 같은 강한 단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하지만 홍채가 빛을 조절해 곧 어둠 속을 볼 수 있듯이 혀도 지속하는 맛에 대한 정보는 줄여서 느끼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속하는 감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혀 미뢰 하나의 세포 수는 100여 개. 이 중 맛을 느끼는 수용세포는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인 미각 교세포는 맛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쥐의 혀에 단맛을 직접 흘려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의 단맛 적응 능력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 수용세포에서 반응을 하면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이 미각 교세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같은 단맛이라도 성분에 따라 맛의 감도가 달랐는데 설탕이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는 감미료보다 단맛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첫 단계 혀인데 되게 이전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 연구진은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에서도 같은 맛 적응이 일어난다며 각각의 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올해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32,6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7에서 12세가 42.2%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증상 악화로 사망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올해 23,625명에 달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임신부의 100일해 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는 오늘 저녁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원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의대 증원 대응 방향과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대화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가 1차적으로 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출범한 의협 비대위는 박단 대표를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위원 3명과 의대생 단체 추천 3명, 의대교수 단체 추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초 의협 차기 회장이 뽑히기 전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연세대가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 측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어제 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찬반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학생총회에 참여한 재학생 1,973명 가운데 1,971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는 등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총장 직선제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1,933명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모두가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학교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일부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실제 들어가면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한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포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유니세프가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한 세계 명소에 파란빛을 밝히며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제 오후 남산 서울타워에 파란빛을 점등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타워 입구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우체국 부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란빛은 유니세프의 상징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부산 광안대교 등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영국 의회가 소셜미디어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의원들 앞에 부를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집권 노동당 소속인 치 오누라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를 비롯한 IT 기업 고위급에게 SNS가 올해 여름 영국 폭력 사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영국에서는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폭력 시위가 이어졌는데 이 사태가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 SNS 등을 통한 거짓 정보 확산과 폭력 선동이 지목됐습니다.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는 어제부터 SNS가 폭력 사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X와 메타, 틱톡 등의 경영진을 불러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40여 개에 이르는데 황당하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000건에 육박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3명은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시설 문제나 업무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인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요즘 부쩍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화와 환자 이송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 열폭주로 불이 붙었습니다. 스프링클러까지 고장나 주변 차들은 물론 아파트 단지 전체와 바로 옆 호텔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 소방대는 물론 경찰, 군까지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4명이 숨지고 104명이 다치는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전기차 화재 참사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화에 특화한 장비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차를 이동식 수조에 가둔 뒤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물이나 약재를 뿌릴 수 있는 특수 장치로 차를 부숴 불을 끕니다. 사다리차나 헬기로 고립된 환자를 구해 병원으로 보내거나 현장에 마련된 임시 의료소에서 응급처치합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와 모든 가용 소방력을 동원해서 실제 훈련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보니 앞으로 현장에 더 적극 활용을 해야겠다.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시설물 점검과 응급복구로 임시 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과정까지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서 국민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만 각본에 따른 훈련이었던 만큼 실전 대응 능력을 앞으로 더 길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조건 없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숙아가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 휴가가 열흘 추가돼 100일로 늘어납니다. 또 다태 임신, 당뇨병, 출혈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인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10일주 이내에 아이가 잘못될 경우 유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직에 대한 장점이나 업무장애 요인 등에 관한 교사들 인식이 20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6월 초, 중, 고 교사 6,06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42.2%가 교직의 장점을 안정성으로 꼽았습니다. 20년 전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전문성이 42.4%로 1위였고 안정성은 9.3%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또 업무 장애 요인 1위로 올해는 50.1%가 학생,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목했는데 이 역시 20년 전 조사에서는 10.3%로 하위권 답변에 해당했습니다. 교총은 교권 침해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가 20년 사이 교원들 인식을 극명하게 뒤바꿨다고 평가하면서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재임 기간이 줄고 내년 3월 전 임기 만료되는 인원도 3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62곳의 CEO 489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에 이르는 163명이 내년 3월 전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CEO가 136명, 28%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500대 기업 CEO의 평균 재임 기간은 4.5년으로 3년 전과 비교해 0.2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은행 13곳 가운데 11곳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3월 전에 CEO 임기가 끝나고 상사에서는 CEO 8명 중 절반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반면 공기업과 지주사, 통신업에서는 내년 임기가 끝나는 CEO가 1명도 없었습니다. 평균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업종은 에너지 분야로 8년이 넘었고 공기업이 1년이 채 못 돼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